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97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모아타운, 모아주택 4군데를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신호가 켜졌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이번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확정된 곳은 총 4군데입니다. 4093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구루동, 서대문구 홍은동, 중랑구 망우동. 이게 단순히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급 단계의 계획이 확정됐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책 신뢰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급이 숫자로 나타나면서 서울시에서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먼저 미아 2구역을 살펴볼 건데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기존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빌라까지 혼재돼 있어서 105가구가 175가구로 확대 공급이 됩니다. 자,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200%에서 249%, 250%까지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노후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되면 보행로가 신설이 되고 또 소국 공원도 조성이 되고요. 교통 생활 인프라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비 사업은 어느 관점으로 본다? 투자 관점으로 본다.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세대 수가 좀 약합니다. 가구 수가 한 70가구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권 특성상 가격대 형성이 중저가 가격대 형성으로 될 것으로 봐서 투자자에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입주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빠른 기간에 입주할 수 있고 수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구로구 구로동인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 건설사들도 노려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모아타운이지만 모아주택의 구획을 4군데를 합쳐서 같이 단지형 모아타운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대수가 꽤 됩니다. 기존의 세대수가 1156가구에서 1317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161가구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은 아까 말씀드린 미아 구역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게 우선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로역도 가깝고 대림역도 가깝고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대단지 1000세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 형성이 좀 높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우리는 정비사업의 투자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림역, 구로역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구는 밀집돼 있지만 소득층들이 그렇게 높은 소득층들이 아니에요.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 아파트 프리미엄은 누릴 수 있지만 주거 환경은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을 감수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의 위험성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정비사업에 위험이 존재하듯이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일반 분양분이 조금 적어요.
임대가 200가구가 조금 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공급이 약 한 14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분양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민의 반대가 조금 심하겠죠. 특히 구로구, 구로동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드린 미아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존의 원주민들, 조합원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고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 여기에서 반대가 너무나 강력하다면 또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로구, 구로동, 모아타운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들이라든가 구로구청이라든가 방문을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보시면은 분명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이죠. 바로 홍은동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작지만 일반 분양분이 꽤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좀 높은 편인데 여기는 기존의 조합원들은 140가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가구가 321가구, 그러니까 18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난다. 여기 임대는 38가구가 있지만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아동이나 아니면 구로동이나 보다도 추가 분담금이 낮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적 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율도 좀 빨리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노후도 비율이 78%, 80% 가까이 돼요. 원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50%만 되면 되는데 이 지역은 사실 면적만 확대해서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모아타운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이죠. 왜냐면 일반 분양분이 지금 벌써 88%, 90% 가까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존의 세대수가 140가구밖에 안 되는데 321가구다? 굉장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투자 물건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투자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미아나 아니면은 구로보다는 이 홍은동 자체가 입지적인 측면이나 이 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생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는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망우동입니다. 중랑구에 위치해 있죠. 망우 3동에 이제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돼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구로동보다도 면적이 더 커요. 자, 세대수가 2280세대. 저는 2280세대나 개발을 하는데 이걸 왜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밀어주겠죠. 아깝긴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망우동에 왜 매력이 있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또 4개 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1종, 2종, 3종이 혼재돼 있어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구역이나 정비사업에서 1종, 2종, 3종이 혼재돼 있다면 뭐로 줘요? 3종으로 줍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3종으로 받아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일반 분양분이 훨씬 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우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가 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이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는 좀 존재하겠죠. 모든 정비사업의 리스크는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중간중간에 위험성은 훨씬 더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 제대로 가면 대박이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나 해가지고 50세대, 100세대 짓는 거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을 그 구역을 합해가지고 한 2000세대, 3000세대 지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데 이거를 다 대단지로 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편의시설 다 같이 누리고 주차장 같이 쓰고 규모의 경제. 1군도 당연히 눈독을 들이겠죠. 하지만 50세대, 100세대에서 1군 건설사가 들어올까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입지나 향후 개발이 돼서 아파트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투자를 하고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비례율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은 극대화시키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투자 방안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모아타운 4군데, 그러니까 4093세대 공급하는 4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투자할 만한 지역을 찾으셨나요? 저는 보이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정비사업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뭐 이 지역도 그렇고 뭐 신속통합기획구역이나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급 발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가격이 오르고,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모아타운의 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천구에 있는 모아주택 사업지가 있어요. 모아타운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그림이 잘 없었을 때는 투자자의 관심이 그만큼 덜했기 때문에 발표가 난 직후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입주권 배정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그때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줬다라고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곳이죠. 저도 행당 6구역 재개발지, 정비사업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굉장히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개발이 돼서 입주해서 아파트가 되는 과정을 제 눈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음이 있습니다. 금천 모아타운도 그 믿음을 줬다. 관리처분 인가하고 입주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투자 접근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일단 노후도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지가 가능한 지역들에 살펴보면서 후보지 지정도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5천만 원, 1억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금의 여유가 있고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구역 지정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기가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는 나중에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안전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한 것과 내가 가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리스크가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찾으면 어디? 사업시행인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인가 나서 이주하고 착공하면은 거의 뭐 한 70~80%는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 그거는 거의 다 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설립인가 전, 구역지정, 후보지 지정 이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소액으로 들어가고 가장 안전하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시기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서울시에서 밀어주면서 4093세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4093세대 공급을 할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확실히 밀어줄게 라고 하는 실행 변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린 투자자 관점에서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지역 같은 경우 선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 지역을 좀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오래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내공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다음에 모아타운이나 정비사업의 구역이 지정될 곳은 어디일지, 어떤 패턴이 이어지면서 어떤 지역이 선정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